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는 온라인 강의 매체 이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내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사회환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아마 강의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에 제목에서 썼듯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해왔던 오프라인,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해야 될 온라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의 그런 그동안의 환경교육 또는 앞으로 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교육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봤듯이 온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시너지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사상 최후의 온라인 개학을 지난 3월에 했죠.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고 아마 사회적으로는 되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라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에는 어찌 되었건 그래도 우리 사회의 그런 좀 우수한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사들이 꽤 그동안 단련돼 왔던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아마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 분이실 건데 오늘 뭐 1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꽤 오랫동안 가지셔야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환경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되게 새로운 체계로 방송 매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이라 하는 것은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되게 많은 장비들을 요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학교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장비들은 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체계들이 되게 쉽게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장비들만 가지면 방송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개인 방송 수준에서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런 준비나 투자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온라인 수업하냐. 예를 들면 사회단체 분들도 아마 처음에 그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온라인 사회환경교육 하냐. 이런 고민들이 아마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게 될 그런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잠깐 했었던 그런 시행착오적인 면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개인 그런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구비할 때 처음에는 되게 카메라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춰지는 게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노트북 중심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노트북에 달려있는 이런 조그만 캠 가지고는 이 원활한 교육을 전달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웹캠의 품귀 현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못 샀거든요. 배송이 해외 배송으로 올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제 이제 그러한 장비들 중에 앞에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요 정도 수준의 장비가 아마 일반인이 사기에는 제일 고사양의 장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특정 회사 거긴 하지만 노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브리오 시리즈인데 한 3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4K 화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아마 처음에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는 그런 욕심 또는 노력이 있을 텐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 이 화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컴퓨터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주는 거는 컴퓨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화면은 이제 자기를 비춰주는 그런 카메라 역할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이따 소개해드릴 줌 같은 경우에는 암만 고화질로 녹화를 해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다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으로서 보는 캠이랑 이 고화질 캠으로 보는 거의 차이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건 이따 줌 소개할 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요소는 카메라보다는 마이크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마이크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데 오히려 온라인상의 학습자들이 주로 보는 건 핸드폰이나 뭐 끼케야 탭 아니면 뭐 노트북 정도로 작은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대신에 소리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그걸 권해드리고요. 실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것도 한 2, 3만 원, 3, 4만 원짜리. 근데 이제 가격 대비 되게 성능이 좋은 거죠. 가성비가 높은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더 돈을 들인다면 이런 마이크가 한 5만 원 내외인데 앞에 약간 가림막이 있는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또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나오는 물질들을 좀 이렇게 걸러주는 망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비싼 게 더 좋습니다. 결론은 비싼 게 더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5만 원 내외 정도면 마이크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암만 이렇게 잘 녹화를 하셔도 자체적으로 이 컴퓨터 상으로 들어가면서 노이즈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오늘 소개해 드리진 않겠지만 좀 더 여력이 되신다면 요즘에 그 프로그램,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소음 저감 이런 기능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5만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들여서 하시면, 기본적인 세팅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뭐 돈이 안 되시면 그냥 웹캠 같은 거, 노트북에 달려있는 거 기본적인 카메라 쓰셔도 큰 상관 없을 것 같고요. 한 2,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마이크는 꼭 이렇게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옛날에 뭐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은 뭐 싸야 5, 60만 원 이렇게 라이센스를 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곰프로 믹스나 뭐 이렇게 기타 저가형 편집 프로그램들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5만 원 내외 정도의 비용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초기 투자 비용들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돈이 좀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렇게 장비를 기반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가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송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간의 투자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 기본적인 걸 갖춘 다음에 그 다음 욕심은 이제 화면에 이제 뭔가를 표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이런 태블릿 판이죠. 요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태블릿 팟이 존재하는데 실제 크게 유용하진 않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화면상에 뭔가 판서를 하거나 이렇게 기서를 하는 경우가 크게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화면이 안 달려 있는 이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낯서실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대비 큰 만족도를 주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한테 거의 개인당 1개 정도로 지급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면 달린 태블릿이죠. 뭐 삼성 것도 있고 요즘에 뭐 애플 것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런 화면 달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의 기능들을 굉장히 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최적화되게끔 돼 있는 장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캠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이런 펜 같은 게 있어서 판서 기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확장 포트들이 있어서 마이크나 이런 연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이 녹화하는 그런 툴들을 이번에 좀 보강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기본적인 요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학교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그런 방식들이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은 실시간을 많이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는 되게 실시간을 중요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실시간 수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를 보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학교가 실시간에 많이 이렇게 그 주안점을 뒀던 거는 학생들을 이제 잡아두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찌됐건 지정된 장소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그런 교육 형태를 많이 강조했고, 지금은 거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사회교육의 그런 상황이라면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이라든지 또는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덜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그 시간에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 그 피드백을 주기에도 콘텐츠 활용 중심이나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의 단점은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이걸 들었냐 안 들었냐를 확인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블렌디드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약간 교감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기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교육 방식을 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런 장면들을 떠오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렇게 등록을 해서 뭔가 화면상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건데, 이 장면은 저희 학교에서 했던 교사 대상 연수였어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교사 연수를 신청했을 때 그 출석 확인을 줌 실시간 화면 캡처로 한다고 했던 장면인데, 그 주관기관에서는 저게 증빙 자료를 내기엔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방식이기도 해서 단체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좀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아마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없다면 저런 화면 대신에 이런 화면의 장면들이 더 연출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애들이 대부분 다 캠을 끄고 있죠. 그리고 아마 교사와는 다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면이잖아요. 처음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화면 노출하는 걸 되게 꺼려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관 내에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화면 켜는 걸 강요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감안하고 그냥 이 전달하는 내용에 충실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캠을 잘 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교육이라는 게 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는 그런 이해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 수업은 캠을 켜라고 하면 좀 더 잘 켜는 것 같아요. 국영수 수업은 캠을 켜라면 좀 더 잘 켜는 것 같은데, 환경 수업 때 캠을 좀 켜주세요 하면은, 서로 좀 약간 대면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아마 교육받는 아이들한테 그걸 또 요구하는 거는 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처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혼자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단기 교육 형태로 많이 하실 텐데, 길어야 15차시, 또는 15차시로 되게 긴 텀이죠. 아마 사회에서 학교나 학생들 대상으로 15차시 이상 온라인으로 교육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되게 단기 텀으로 할 때, 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는 건 되게 큰 곤욕이죠. 그런 면에서 그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주체가 학생이 어렵다면 그 옆에 다른 주체를 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단체뿐이 됐건 공동 진행자가 됐건, 그래서 나의 이 그 작용을 반작용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1학기 동안 했을 때 둘이 하니까 약간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혼자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부분 또 이렇게 저라면 진행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진행하는 욕심은 좀 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자기가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등장 욕심들이 계신데 별로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마 자주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그 등장인물의 컨텐츠가 있어요. 일단 젊고 또는 예쁘거나 또는 잘생기거나 아주 재밌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장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그러면 뭐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할 거냐? 그건 또 생동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액괴라고 하죠. 액괴 방송인데 거기는 실제 그 진행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행자의 손은 등장하죠. 되게 예쁘고 고운 손이 등장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목소리와 그 손으로 이렇게 그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얼핏 뭐 많은 포럼이나 이렇게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거 보면 꼭 등장하려고 하세요. 꼭 등장하려고 해서 오프라인 때 망했던 걸 온라인 때 또 한 번 망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건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거는 뭐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 분들의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서울숲에 갔을 때 뭐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봉사활동 방식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공지하고 이것도 하나의 비대면인 거죠.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이런 랜선을 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방식들이 좀 더 이렇게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 공지하고 그 결과물들을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뒀다면 요즘에는 그걸 온라인상에서 걷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인증하는 방식들도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들을 몇몇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이미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고 실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단체분들이 되게 이렇게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온라인상에서는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는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내의 봉사활동만으로도 거의 다 봉사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또 할 필요가 크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봉사활동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에 가까워요. 과거에 뭐 급식 지도를 했다든지 뭐 선도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온라인 봉사활동 체계들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수원 기후변화체험관 두드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 온라인상에서 실제 실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되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실시간보다는 녹화를 해서 제공하는 뭔가 실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녹화를 해서 제공하는 방식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자기가 준비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상에서는 다 같이 준비물을 다 같이 세팅해놓고 요이땅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습, 실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컨텐츠형이나 과제 제시형으로 아마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딱 그 뭐 야외에서 할 때 그 시간대에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딱 그 사람이라든지 그 특정인들을 딱 그 시간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시간 쌍방향이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과제형이나 콘텐츠 제시형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원격 수업의 여러 가지 뭐 팁 같은 거가 이미 학교에서는 1학기 때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뭐 3월달, 4월달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강사들이 이미 다 훑고 지나갔고요. 지금은 특별히 그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좀 학습하면 그래도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들이 다 학교에 모여 있다 보니까 금방 학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마술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존에 하고 있는 수업을 하는 정도의 그러한 스킬만 익히면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미 학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안정돼 있고 이렇게 그냥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수업을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학습자를 이끌어내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 OECD에서 매년 하는 피사 시험 결과인데, 피사가 보통 학력만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5가지 요소를 같이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력만 이렇게 학력 순위만 얘기하죠. 왜냐면 다른 순위는 너무 낮아갖고 얘기하기 되게 꺼려하는 건데, 학업 성취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업 흥미도, 창의성, 자신감, 동기성은 다 낮죠. 평균 이하로 낮은데,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수업 때는 캠을 안 키지만 국영수 수업 때는 캠을 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 때 캠을 안 키는 거와 메가스터디 그 방송을 볼 때 캠을 키는 거와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흥미도, 창의성, 자신감, 동기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듣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되게 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 방송 같은 걸 좀 되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즐겨보진 않지만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반강제로 보거든요. 반강제로 보면은 그 유튜브 컨텐츠가 갖고 있는 요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아야 되고요. 절대 길면 안 봅니다. 세미나 이런 거, 포럼 같은 거 많이 올리시는데 저는 그거는 자료로 남기려고 올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 학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일단은 방송이 짧아야 되고, 그리고 등장하는 만약에 나이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그 등장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앞에 2개 좀 부족하다면 재밌어야 된다. 라는 얘기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흥미도, 창의성, 자신감, 동기성들을 그래도 평균 정도로 높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갬블링 TV 이런 거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쟤네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채널 뭐 250가지의 특징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높고요. 뭐 2017, 18 좀 1, 2년 전에 그런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뮤직, 그 다음에 피플, 필름, 게이밍, 뉴스, 스포츠, 테크니컬,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 그래도 중간쯤 있네요. 에듀케이션.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저 에듀케이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에듀케이션과는 좀 다른 에듀케이션입니다. 네. 뭐 요즘 아이들 많이 보는 에그 박사? 에그 박사 같은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디, how to, 뭐, 오토, 뭐, 트래블, 뭐, 애니멀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에 계신 분들이 저 중에 어떤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워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좀 왠지 심각했고 꽤 진지했고, 그리고 뭔가 좀 전달하려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콘텐츠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체계에서는 맞지 않은 카테고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바뀌지 않을 거다. 다시 과거를 회귀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변할 변화라면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럼 우린 못한다. 그러면 앉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좀만 더 버티시면 뭐 백신 나오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 교육 콘텐츠 또는 교육 방향의 이 방향을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구글에 검색하면 쳐도 많이 뜨니까 한 번쯤 이렇게 꼭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스터디를 올 겨울에 피나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성장하기 좋은 구조는 그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하면 다 이렇게
피드백을 자동으로 남겨줘요. 이렇게 화면이 남거나 목소리가 남거나 화면이 남고 막 이런 게 남는 거죠. 과거에 오프라인을 할 때는 일부러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색했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남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반성적인 태도만 있으면 아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뭐 앞서 소개한 이런 뭐 컨텐츠 특징들 카테고리 꼭 이런 것만 있어서 성공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그 채널 중에 이건 뭐냐면 공부하는 영상이에요. 뭐 임고생 분이신 것 같은데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장면만 보여줘요. 하루 10시간씩. 그런데도 동시 접속자가 400명이 넘고요. 조회수가 몇만 건입니다. 그럼 에이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올린 게 1년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2만회, 3만회, 뭐 15,000, 뭐 이런 정도구나. 1년치가 올라가 있고 저 컨텐츠의 중심은 그냥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잠깐 소개해 주죠. 채팅 댓글들 이렇게 점심 때 잠깐 달아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이걸 보는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저 학생이 공부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냥 공부만 해요. 그런데 동시 접속자가 4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올해 했던 환경교육 관련된 모든 행사와 포럼과 봤을 때 동시 접속자가 400명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많아야 100명? 한 150명 넘어 성공했다. 막 이렇게 자축하는데 그 좋은 명강사들 그 콘텐츠를 그 돈 많이 들여서 그 정도의 효과밖에 못 내는데 그냥 혼자 앉아서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장면만 보여줘도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회수가 몇만 건이 넘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내가 일하는 장면을 10시간 보여주면 저게 들어올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있는 그 컨텐츠들, 유튜버들, 채널들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관에서 한 개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맨날 이렇게 지원금 받으려고 이렇게 그 계획서 쓰고 어려우시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회원 맨날 이렇게 1명, 2명 회비 내는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그러한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툴은 아주 기본적인 툴이고요. 이미 학교에서는 가장 뭐 옛날로 치면 분필과 칠판처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수를 이렇게 요청하신 기관 쪽에서도 아마 전문 강의는 그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분께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부르셔갖고 녹화가 안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가 봐서 이거는 그냥 계속 쓰셔도 돼요. 계속 쓰셔도 되고 뭐 초상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칠판과 분필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뭐 단체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3가지 툴에 대해서 각각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경기도의 교사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은 실제 12월 16일인가요? 뭐 그때 아마 교육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때 교육할 때 제가 이렇게 파일로 드릴 테니까 링크는 거기서 다 따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은 또 학교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양반들은 평생 정리만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안이 발생하면 완전 정리를 잘 해놔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정리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잘한 사이트고 별도의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다 오픈돼 있어서
아마 학습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자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뭐 화상회의부터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줌도 있고요. 구글 행아웃도 있고 카카오톡 라이브, 네이버 밴드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믹스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5개 정도. 그리고 이 5개를 저기에 올려놓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써본 결과 그래도 제일 낫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에 10만 명의 교사들한테 이 5개는 괜찮아라고 소개해 줄 정도면 나름 검증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급 관리 하는데 뭐 학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어서 뭐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겠죠. 뭐 이학습터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구글 클래스라든지 MS 팀즈, 그다음 위드랑 클래스팅도 학급 중심이긴 한데 이거는 그 사기업이어서 아마 사회단체에서 일정량의 비용을 페이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쓰는 플랫폼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양대 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나라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구글 클래스로. MS 팀즈가 초기에 조금 약간 부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 클래스가 이제 학교의 EBS 또는 구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쓰거나 구글 클래스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 쪽, EBS 온라인 클래스 쪽에 좀 더 가깝다, 또는 클래스팅, 이 두 개의 초등학생들은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는 거의 구글 클래스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온라인 원격 연수원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무료화된 플랫폼들을 쓰셔야 되는데, 아마 그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의 타겟층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플랫폼은 클래스팅 쪽의 플랫폼이고요. 중고등학생 쪽이 그 타겟이다 그러면 구글 클래스 쪽, 클래스룸 쪽의 그런 온라인 학습 관리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분들이 다른 거를 제공해도 그거를 가르치는데도 한 몇 시간 듭니다. 이걸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과제는 뭐 수업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 클래스는 아이들이 써봤기 때문에 다 익숙합니다. 그냥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어디 들어와? 이 정도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클래스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학년별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따른 뭐 교사형 도움 자료, 학생용 도움 자료, 뭐 연수물부터 해갖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친절하게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학습하시면 온라인 수업은 도구적으로는 더 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의견 수업하는 뭐 소크라티브 같은 경우 뭐 실시간 질문 같은 거 올리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예능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이렇게 아이들 뭐 투표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패들렛, 또 학교에서 패들렛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누적이 되는 그런 질문 취합 방식이기 때문에 패들렛도 되게 많이 씁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뭐 소개해드릴 시간은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주요 이제 쓰는 거다. 그래서 소크라티브, 그다음에 패들렛. 뭐 이 중에서 그럼 뭘 보면 좋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했지만 아이캔노트랑 그다음에 이 OBS 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로 수업하시는 경우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크라티브, 그 다음에 패들렛, 이 정도. 그 정도고,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쓰긴 하는데, 카카오톡은 조금 피로감이 있어요. 좀 피로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약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수업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은 한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스카이프가 좀 더 인지도가 있었는데 줌이 갑자기 떴죠. 온라인 수업 때. 왜냐하면 써보니까 줌이 편해요. 그리고 초반에 뭐 서버를 중국에서 뭐 돈다고 해서 보안상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컨텐츠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컨텐츠도 그렇고 중국에서 관심 있을 컨텐츠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줌을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줌을 쓰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그 줌이라고 줌 다운로드 치면은 뭐 링크들이 꽤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줌 링크인데요.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뜰 때는 제일 위에 걸 받으시면 돼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밑에 이거 이거 뭘까? 이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베이직과 프로가 있죠. 차이는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직은 그냥 1대1로 할 때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1대 다수가 되면 40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40분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16,000원쯤 내면은 프로 버전이 되죠. 프로 버전부터는 이제 100명 정도를 참가시킬 수 있고, 프로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쓰거든요.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여기까지는 안 쓰실 것 같고, 이 베이직에서 프로 쓰는 거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15,000원이면 1년에 한 20만 원 좀 되죠. 그럼 단체에서 계정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프리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따 구글 클래스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구글 G 수ite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프리 버전에서 그 같이 드는 인원수에 대한 시간 제한이 그것만 풀립니다. 그것만 풀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교육용으로 써달라고 해서 그것만 딱 풀어놨어요. 한시적으로.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풀어놨거든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해서 학교도 전부 다 그래서 학교가 줌을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육기관 분들이시니까 비영리 교육기관 분들이시니까 꼭 그 구글 G 수ite 계정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줌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로그아웃부터 해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면 그 줌 프로그램을 깔면 아까 그 줌 다운로드를 받아서 줌 프로그램을 깔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되게 기초적인 거여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기초 연습이기 때문에 설치부터 로그인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창이 뜨는데 꼭 이걸 하실 땐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구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제 개인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뜨는데 그냥 이렇게 그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좀 4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그 화면을 켰기 때문에 회의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이 이제 기본적으로 뜨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크 버튼이 있죠. 마이크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잡혀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쭉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설정을 좀 처음에 잘 안 하세요. 항상 컴퓨터는 그냥 화면이 나왔고 마이크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요거를 이제 적합하게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제가 설치한 그 이 캠에 또 자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브리오라가 뜨죠. 이 마이크를 쓰실 거면 이거를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 잡혀 있는 마이크를 쓰실 거면 기본 마이크 또는 시스템과 동일한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그 헤드폰으로 할 건지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로 할 건지 또는 아니면 또 외부 그 오디오 잭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꼭 하시기 전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꼭 한번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대부분 처음에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애들이 자기는 한참 얘기했는데 애들이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그러면 되게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그런 테스트를 하면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캠코더 그 캠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개가 잡혀 있죠. 예를 들면 앞에 이거는 노트북 캠. 노트북 캠의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노트북이 그냥 꽤 잘 나옵니다, 요즘에. 그리고 얘가 자체 보정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꽤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 연결한 그런 캠인 브리오를 보면 예, 굉장히 선명하죠. 4K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해요. 좀 멀리 잡아야 좋겠네요. 네, 이렇게 담당하시는 최대한 선생님이 계시고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실제 내가 볼 때는 이게 고화질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고화질로 보이는데 이거를 보는 상대방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화질이 다운돼서 보이기 때문에 노트북 캠이랑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은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고 뭐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대기실 사용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많이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건 기우에 가까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회의는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아니거든요. 뭐 외부에서 이거를 목적 없이 들어올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기실 사용을 켜놓으면 오히려 그거 확인하면서 들여보내는데 좀 더 품을 더 많이 파실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 사용은 뭐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도 바꾸거나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거나. 그다음에 참가자는 지금 제가 혼자 하니까 한 명밖에 안 드는데 참가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명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좋은 거는 이렇게 모두 음소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참가자에서 모두 음소거를 한 번에 싹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 이외의 호스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2명 이상이 들어왔으면 호스트 넘겨주는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 이외의 호스트, 즉 이 지금 줌 화면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이외에 또 한 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마 좀 중요한 교육할 때는 꼭 호스트를 여러 명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하는 사람이 호스트까지 맡아서 하면은 되게 번거롭거든요. 음소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좀 그런 소소한 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 기능도 제공하는데 주로 쓰는 건 출석 체크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출석 체크용으로 채팅 기능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면 공유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누르면 이제 화면 공유 화면이 뜰 건데, 그래서 화면, 화이트보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계들, 그리고 띄워져 있는 프로그램 창들 이렇게 뜹니다. 근데 실제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화면으로 하세요.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는 화면을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쓰시는 분도 훨씬 편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이렇게 특화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헷갈리기만 해요. 더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딱 화면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공유하면 그때부터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공유할 때 컴퓨터 소리 공유를 해야만 컴퓨터의 소리가 갑니다. 동영상 같은 거 재생할 때 특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쓰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해명 배경으로 한다든지 화면 일부러 한다든지 컴퓨터 소리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크게 쓸 일은 없고, 파일도 이제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대용량 파일 전개할 때 이런 파일 공유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공유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줌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거 공유하실 때 약간의 뭐 고려하실 것들은 영상이 제대로 가지 않아요. 뭐 그게 인터넷 속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해봤을 때 열의 9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못 들을 정도는 아니고 소리에 대한 딜레이는 안 생기는데 영상에 대한 딜레이는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상 공유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화를 줌으로 보자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뭐 제 생각에는 3분 이상 되는 걸 줌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컨텐츠를 준비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창을 닫고,
그다음에 기록 버튼들, 기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기록할 거냐, 클라우드에 기록할 거냐가 뜨는데 다 그냥 이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기록하는 건 유료로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기본 클라우드 용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해 주겠다 이건데 그냥 이 컴퓨터에 기록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 자막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소외의식 활성화를 하면 그 모든 토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옵션에서 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외의식을 몇 개로 만들 거냐, 뭐 예를 들면 네모듬으로 만들어서 그 들어온 사람 참가자들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할당할 거냐, 아니면 뭐 수동으로 할당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참가자가 내가 들어갈 소외의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뭐 좀 뭐 그런 세션을 나눠서 포럼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좀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죠.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소외의식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활성화되진 않고요. 그 옵션에서 이걸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소외의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뭐 반응은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더보기를 누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생깁니다. 이게 유료에서만 생겨요. 그 프로 버전부터는 이제 스트리밍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채널 연결해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기본적인 창에 대한 메뉴는 다 그 정도 소개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채팅에 대한 것들, 뭐 그렇죠. 그리고 회의, 예약 회의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약을 걸면 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맨 홈에서 새 회의로 하면은 자기 고유 그 회의실 번호로만 접속이 되는데 회의 예약을 할 때는 그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임의로 번호가 물론 임의로 배정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월요일만 하는 회의, 뭐 화요일만 하는 회의, 뭐 수요일만 하는 교육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각각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 고유한 회의 아이디들이 생겨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관리나 이런 게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락처 뭐 이런 건 뭐 자동으로 구글이면 다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하실 때 뭐 소소한 팀이긴 하지만 회의 예약할 때 나머지 이렇게 뭐 제목도 좀 맞춰 쓰시면 좋겠고 시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 생성하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계속. 근데 저 아이디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회의할 때는 이 아이디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만 해서. 그리고 약간 소소한 건데 보안할 때 이게 얘가 임의로 막 숫자 배치하는데 꼭 쉬운 걸로 좀 바꿔주세요. 가끔 이렇게 약간 성의 없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제공하는 임의의 숫자로 하는데 실제 접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 난수기 때문에 그걸 다 쳐야 되고 외워지지도 않고 하니까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급 옵션 누르면은 호스트 전에 참가를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 거냐, 뭐 이 차이인데요. 뭐 이거는 뭐 적절하게 그 하시는 교육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 시 참가자 음성을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좋고요. 회의 자동 기록 누르면 예약된 회의가 자동으로 녹화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줌의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누르면 이제 설정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부터 뭐 비디오, 오디오, 화면 공유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한글로 나와 있고 읽으면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비디오 할 때 그 내 모습 수정 필터 누르면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혹시 원하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가상 배경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상 배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면 가상 배경을 못 쓰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디오 이렇게 꼭 테스트나 점검해서 그 화면보다 더 중요한 게 오디오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 그다음에 채팅, 배경, 녹화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가상 배경이죠. 이건 뭐 다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거 이렇게 재밌게 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좋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좋아야만 이걸 제공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녹화, 어디다 저장할 거냐, 뭐, 그리고 이건 아까 클라우드죠. 제가 유료 버전인데 클라우드 용량을 1기가 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무료는 별로 안 주겠죠. 이렇게 쓰시는 건 고려해 보시고요. 프로필, 뭐, 통계, 뭐, 기초적으로 피드백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이게 기본 설정이고 더 많은 설정을 보고 싶다. 그럼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누르면 그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더 많은 설정을 넘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 자동 번역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동 번역이 되는데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진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보안 기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자기에게 최적화된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무료 버전이어도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줌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 사용법들 이 정도 마치겠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유튜브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할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죠. 이걸 누르면 유튜브 계정 채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계정 중에 제가 만든 채널이고요. 제가 만든 채널이고 뭐 그중에 오늘 연습하려고 만든 환경교육 한마당 계정인데 이게 위에 거는 브랜드, 밑에 건 두 개는 브랜드 계정이고요. 위에 건 개인 계정이거든요. 브랜드 계정과 개인 계정의 차이는 뭐냐면 기능상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개인 계정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랑 내 계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채널을 관리하려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 계정은 뭐냐면 같이 쓰는 거예요. 공동관리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관리자와 같은 게 브랜드 계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 계정으로 연습용으로 만든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허용 누르고 그러면 회의실 뭐 퍼블릭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준비가 되면 고 라이브로 뜹니다. 자, 그럼 들어갈 때까지 잠깐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요. 아까 임용고시 공부하는 친구 오늘도 381명이나 보고 있네요. 이 시간에 전국에 300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내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 창에서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업로드한 영상들 그리고 줌이나 이런 걸로 실시간 스트리밍한 영상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는 이제 전체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보드가 제공이 되고 유튜브가 되게 당연히 잘 만들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니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 들어가면 이 각각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들 그 다음에 분석 사항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는 피드백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툴들을 다 제공합니다. 컨텐츠를 올리면. 그래서 우리 뭐 데이터 없어서 못해요. 뭐 이런 거 이제 변명에 불과한 시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걸 조회수가 뭐 이 정도고 평균 시청 시간이 이 정도고 구독자가 1명이고 막 이런 거죠. 되게 슬프네요. 이거는 저희 학교 입학설명회에 대한 건데 제가 입학설명회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조회수가 200이고 평균 시간이 14분이고 뭐 이런 거고 최고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자는 요때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성장하지. 우리는 그냥 이거 증빙 자료로 만든 거야. 만들고 뭐 올려서 이렇게 뭐 조회수 막 혼자 막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공개로 해놓고서 혼자 막 들어가서 조회수 올려놓고 막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넘길 수는 있겠지만 발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교육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바꾸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좋은 거는 자체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자르기나 이런 게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부 흐리게 처리하는 건 그 저작권 때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때 이제 사람 얼굴들을 쟤네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사람 얼굴들만 딱딱딱 모자이크를 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걸 편집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게 오히려 찍는 것보다 편집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에서 그런 걸 해결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서 한 건 저장도 됩니다. 바로 저장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좋은 기능들 많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올렸던 컨텐츠들인데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저작권 침해 신고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언더더돔이라고 그 영상을 제 수업 영상 때 제가 넣어서 올렸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딱 들어갑니다. 그럼 또 당황하거든요. 아, 내 저작권 위반했나 보다. 유튜브는 저작권 3번 어기면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부 정보 보기를 누르면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채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일단 괜찮구나. 그리고 대신에 네가 이 영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여기 뜨고요. 그리고 이 구간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저작권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다 나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자르겠다. 아니면 이건 내 고유 콘텐츠인데 저쪽이 저작권을 잘못 갖고 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면 그쪽에서 조정해줘요. 그쪽한테 연락이 가서. 그래서 유튜브가 그런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자면 세바시 같은 거 올린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딱 들어갔죠. 저작권 침해 신고 당연히 들어갔고, 세부 보기를 보면은 이 구간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뒤에 세바시 놓았거든요. 요 딱 이 구간이 딱 표시가 되고 이거는 이 저작권 소유자가 있고 이 발생 구간은 여기인데 누가 이거를 봤을 때 수익금은 걔한테 갈 건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빼버릴 거냐, 이의 제기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게 보면은 그 나중에 뭐 회의 전사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가 웬만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 회의록 작성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한 테이프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기에 보면은 스트립트 열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쳐줘요. 그 육성을 그대로 시간대별로 해서. 저는 이게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질적 연구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록 같은 거 쓸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도 유튜브 상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줌과 유튜브는 뭐 대략 이 정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 간단히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구글 클래스는 실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가 좀 달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굉장히 이런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죠. 오랫동안 해왔고 이번 기회를 딱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여러 컨텐츠나 풀들을 제공하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G수잇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구글 G수잇.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 메일, 뭐 행아웃부터 해서 캘린더 뭐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에듀케이션 버전을 제공합니다. 근데 에듀케이션 버전을 쓰면은 좋은 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할 때는 되게, 그리고 또 대부분 컨텐츠가 동영상 중심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줌을 무제한 쓸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지수익 에듀케이션을 허용하는 기관이 국가마다 정책에 따라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기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해외에는 비영리 교육기관까지 포함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단체에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고 본인의 기관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그걸 증빙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구글 쪽에 그 지수익 계정, 에듀케이션 계정을 신청하시면 아마 앞으로 있을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전제로 해서 해보겠고요. 근데 뭐 개인 계정이어도 그걸 제공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제 개인 계정인데요. 제 개인 계정인데 지수잇은 여기에 보면 누르면 구글 이제 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쭉 내리다 보면 아까 지수잇이죠. 이게 지수잇 그거예요. 쭉 아까 봤던 아이콘이 똑같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실 거는 이제 뭐 다 유용합니다. 구글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구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걸 다 같이 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 하면 좋겠죠. 3명이면 한 명은 구글 공부를 하시고요. 한 명은 유튜브 그 마케팅 공부를 하시고 한 명은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딱 심플해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수업 만들기, 참여하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들기 누르면 만들면 되죠. 뭐 공지한다, 계속한다고 하고 예를 들자면 환경교육센터 이게 수업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수업 이름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만든 교육 그 이름이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인간과 환경. 뭐 제목 강의시 다 필요 없고요. 만드셔도 되고요. 만들기 하면은 말 그대로 클래스가 생깁니다. 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수잇을 못 받으셨다. 에듀케이션 버전을 못 받으셨다. 그럼 개인 계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 계정으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제약이 되겠죠. 뭐 그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제약이 될 텐데 그거는 좀 돈을 들이시면 돼요. 1년에 한 10만 원 들이면 한 100기가쯤 줍니다. 100기가 다 못 쓰세요. 1년 동안. 그냥 이게 투자가 꼭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나오는데 일단 스트림은 그날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쭉 뜹니다.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업은 말 그대로 수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강의를 올리죠. 뭐 예를 들자면 1강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수업.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해서 이거를 과제로 할 건지 퀴즈로 할 건지 질문으로 할 건지 자료로 할 건지 게시물 재사용을 할 건지를 또는 주제를 만드는 건지.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강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 주제의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게 고유 게시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내가 이제 과제로서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어. 태양광 발전기 설명서 읽기. 읽어오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나 링크나 파일이나 유튜브.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기는 구글 그 문서들 있죠. 문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 이러면 이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뭔가 그려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개별화돼서 여기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는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아까 만든 주제별로 있죠. 그 주제별로 쭉 생길 거고 그걸 설정하고 기한을 언제까지 낼 거냐. 이게 다 설정하면은 그 기한이 넘기면은 기한을 초과해서 해주더라는 게 다 떠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플랫폼인 거죠. 실제 이런 플랫폼들을 별도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만들어도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잘 못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세요.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점수는 어떻게 부여할 거냐, 미채점 할 거냐, 그리고 대상은 나의 이 클래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누구를 할 거냐. 이게 대상이 많으면 쭉 뜰 텐데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 발전기 신청하는, 그러니까 우리 센터 이 클래스에 들어온 100명의 아이들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이 클래스를 신청했어. 그럼 걔네들만 지정해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걔네들한테만 이게 보여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별화돼서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제 만들기 할 때도 예약이나 임시 저장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 만들기로 그냥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그 학생들 부르는 거, 그래서 같이 이제 할 분들. 그래서 뭐 구글 계정이 있으면 여기서 초대하시면 같은 초대 선생님이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학생으로 뜨게 되고 성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각 낸 과제들에 대해서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으니까 뭐 그거는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구글 캘린더랑 이게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아까 올린 과제에 링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그런 공유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뭐 대략 이 정도 드리겠고요. 이 안에서 이제 구글 클래스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건 지수이스로 하셔도 되고 또는 개인 계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앞으로 시대의 칠판과 분필 그리고 지우개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설명은 아까 그 말씀드린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그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고요. 또는 이제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너무 친절히 잘 나와서요. 제 설명보다 더 이렇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존 듀이가 했던 말 같은데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 아이를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변화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추셔서 교육의 체질을 바꾸셔야 된다. 또는 콘텐츠의 그 내용을 바꾸시거나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평생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육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문명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생태 교육들 그리고 뭔가 좀 환경 교육이 더 이상 이제 그런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민주 교육과도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해왔던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 불리는 그런 체계들도 좀 갖고 가고 그다음에 새롭게 오는 AI 뭐 환경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AI에 거부감이 많으세요. 근데 뭐 저도 AI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새로운 방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AI라고 불러서 거부감이 있는 거지 하나의 그런 디지털화인 거죠.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뭐 나무 종류 알려주거나 이렇게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같은 거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재미난 거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재미없는 거면은 좀 이렇게 묻어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글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아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닐 거다. 왜냐면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얘가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이제 그 교육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꼰대처럼 보이는 순간 이제 그 교육은 끝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 교육처럼 길게 하지 마시고 이건 그래도 목적이 좀 분명하니까 좀 길게 했는데요. 길어야 10분 한 7, 8분 내면 딱 좋습니다. 그 정도면 딱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지도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근데 과거의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통칭한다면 그 문명에 너무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거기에 국한되니까 탄소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건 탄소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과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생태 문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 이름이 어찌됐건 새로운 문명을 듣고 싶은 거지 과거의 문명에 머무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리 없어 석기 시대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